네, 반갑습니다. 2월 13일 일요일입니다. 자, 오늘도 놀러 가시는 분들 계시겠죠? 어제도 놀러 왔으면서 오늘 또 놀러 가시는 거죠? 자,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아침 일찍 종목 진단을 해드립니다. 이거 듣고 나서 가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. 자, 곡물 관련 종목, 오늘 이거 궁금하셨을 거예요. 에그플레이션. 네,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. 미래생명자원, 팜스토리, 고려산업, 이 세 종목 알아볼 거고요. 금융주 하나 듣고 있으면 진짜 든든하실 것 같아요. 이 든든한 금융주,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, 신한지주, 얘네들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대부분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,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일단은 미래생명자원이요. 미래생명자원, 어이구, 상한가예요. 상한가. 자, 지금 사료, 식료품, 뭐 이런 쪽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곡물 원자재 그런 수출이 조금 이제 제재를 받을 것이다. 이런 거 있잖아요.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런 어떤 긴장 상태. 그런 것도 인해가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.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. 곡물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. 그래가지고 정부 부처에서 긴급적으로 점검한다.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.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, 또 하나는 지난 1월 국내 외식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. 즉 먹는데, 밖에서 뭐 사 먹는데, 사실 진짜 그거 맞더라고요. 밖에 나가서 옛날에는 뭐 3인 가족이 나가서 3만원 4만원이면 밥을 먹었다. 그러면 요즘에는 7, 8만원 들어가는 뭐 그런 거. 네,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. 즉 뭐 정말 그 가격이 많이 올랐어. 이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분들 살기 어려운 거 보면은 이게 뭔가가 더 많이 오른 게 뭔가 있거나, 아니면 돈의 가치가 정말 땅바닥 뒹굴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. 아무튼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는 것이 약간은 놀라운 부분들이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곡물과 관련된 또는 사료, 이런 식료품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근데 얘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, 뭐 어쨌든 뭐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주가가 일단은 강하게 상한가를 보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지금 잔량을 한번 보니까 80만 주 정도 되네요. 남아있는 게요. 80만 주. 잔량이 80만 주면 지금 이게 주가가 얼마 6,800원, 6,700원, 7,000원에 신고요. 7, 8에 56. 그러면은 많죠? 금액이 제법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요게 거래대금이 2,200억이니까 80만, 이거 곱하기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. 근데 보통은 이제 100만 주 정도 이상, 이 계산기 꺼내보자. 자, 7,000원 잡고요. 7,000원 곱하기 80만원이요. 80만 주는 그럼 10, 100, 1000만, 10만, 100만, 1000만, 억, 10억, 56억이 지금 대기로 들어가 있다. 56억이요. 오늘 그 거래 대금은 2200억이었는데 거래 지금 대기 중인 자금은 56억이다. 그러면 뭐 잔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. 그 다음에 오늘 뭐 거래량 보시면 이제 3500만인가요? 그죠? 110, 100, 1000만, 10만, 100만, 1000만, 3500만 주잖아요. 3500만 주 거래량인데 지금 80만 주 대기 중이다. 물론 이제 상한가라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하긴 해요. 분봉상에 보시면은 이제 막판에 들어가서 쫙 닫아본 부분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쏠리지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, 지금 사실 곡물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강하거나 좀 장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거든요. 왜냐면 물가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만 특화되는 부분이 되진 않을 것이다.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사료 관련한 부분에서 옥수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가 리스크가 막 커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것이냐. 사실 지금 전쟁할 수 없어요. 뭐 북경에서 올림픽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, 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는 사실 전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러면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그 지정학적 그 긴장감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기 좀 어려울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이 상한가 친 거 오케이, 좋아요. 상한가 치고 기대감을 모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일단 가능할 수 있겠죠. 만약에 추가 상승 못하고 밀린다 그러면 매도하시는 게 유리하고요. 추가 상승 이후에 갭 상승이 나갈 거란 말이죠. 갭 상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면 그 부분에서는 그냥 홀딩하셔도 괜찮습니다. 다만 물량 자체가 막 그냥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거나, 또는 이제 뭐 음봉이 크게 나온다든지, 뭐 위쪽에 피레침이 길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된다라면은 매도 의견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. 지금 이 종목도 저항대 거의 진입을 했는데 그냥
팡 치고 올라가면서 신고가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하루 정도 더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요.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단기적 이슈로밖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네요. 네.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이고요.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하지 않아야지 되지 않을까. 뭐 어차피 신규 접근 따라가기도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. 네. 자, 팜스토리 볼게요. 팜스토리도 역시 마찬가지죠. 거래량 늘어나면서 주가가 튀었는데 지금 여기 윗골이 달려있는 모습 있죠. 이제 2,900원이요. 이게 무슨 자리냐면 저항대 자리예요. 자, 지금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 꼬리를 달아줬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매도 물량이 그만큼 나올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매도 물량이 이만큼 나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팔아먹었거나 밑에서 사갖고 올라온 사람들이 팔아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. 이 꼬리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오늘 들어온 사람들이 매도를 안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저항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매도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차익 실현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. 그럼 똑같은 거죠. 지금 어쨌든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있는 부분이지만 이 종목도 제한적인 부분이 걸립니다.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빵 치고 올라가가지고요. 그냥 훅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진다.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.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글쎄요. 뭐 수급적인 부분도 좀 그렇고 거래량적인 부분도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. 이 주가가 빵 튀어 올라간 데보다는 이 저항대에 좀 갇혀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되네요. 물론 지금 가격대보다도 거의 10%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종목도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종목과 네 똑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미래생명자원과 똑같이 주가가 갭 상승해서 유지가 된다면 그냥 그대로 홀딩 하셔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거래가 더 많이 나온다거나 또는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거나 뭐 오늘 종가, 네, 금요일날 종가를 이탈하거나 위쪽에 꼬리를 길게 단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매도를 보시는 게 맞죠. 이거는 지금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. 단기적 관점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튀었구나. 오케이, 고맙습니다.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에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은 제법 오래 갈 수도 있어요. 제법 오래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곡물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대응하시는 그 재료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우리나라 쪽에서 한 10%쯤 되나요? 네, 10%가 채 안 되나요?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일단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긴장감 그런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거기에 대한 것들은 네, 나중에 추후에 풀어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다들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 그렇게 큰 반항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 같다는 것이 전반적인 상황일 것 같습니다.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입니다.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상황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. 신규 접근은 네, 뭐 어디 매매할 자리가 애매해요. 그래서 신규 접근은 가급적이면 권장하지 않겠습니다. 네, 그다음 하나 더 볼게요. 고려산업. 이거는 저항을 더 많이 받았어요. 그죠? 네, 이것도 지금 저항대가 척결 쌓여 있는데 사실 이 기업도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. 네, 나쁜 기업은 아니고 이 기업도 뭐 지난 그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좋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대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는 건데 자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고요. 지금 이 4,000원대에서 상당히 긴 두꺼운 조정이 좀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. 거래량을 돌파한 부분이지만 이 저항대에서 계속해서 꼬리를 맞아 떨어뜨리고 있죠.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종목은 우상향 지금 진행을 또 해주고 있다는 거.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긴 한데요. 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줘야 됩니다. 올라가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? 이 박스를 돌파하는 그 흐름이 또 나타나겠죠. 이제 3,800원에서 한 4,800원 정도 수준까지 박스가 또 형성되어 있는데 그 박스를 또 넘어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이 제대로 된 상승을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가격대가 5,000원은 가져야지만이 제대로 된 종목 구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번 이슈가 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다 치더라도요. 저항대를 한 방에 넘어갈 만큼 강력한 재료가 아니란 말이죠.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. 자, 단기에 팔아먹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들고 갈 것인가. 저는 그냥 들고 가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. 종목이 나쁘진 않아요. 나쁜 기업이 아니고 현재 위치가 조금 애매한 구간으로 가 있다 이런 뿐이지 현재 시점에서는 뭐 그렇게 기대감이 없거나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. 그래서 더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
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만 저항대가 상당히 두껍다는 거, 그래서 한 방에 팡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,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, 또 한 방에 팡 치고 올라갈 만큼 이번 재료가 강력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뭐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매도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물량을 뺏기인지 아니면 손바꿈인지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근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아마도 이걸 올리려면은 개인들의 힘이 뭉쳐야 될 텐데 그만큼 강력한 재료는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보네요.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중기적 관점으로 홀딩하시는 것은 권장해 드립니다만 신규 접근은 당장은 별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? 뭐 단기적으로 좀 볼만한 이 매물대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본다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, 뭐 소량 정도 접근하신 건 괜찮을라나요? 뭐 그 정도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쨌든 뭐 현재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뭐 이거는 다른 것하고는 또 다르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뭐 만약에 조금 내려가서 시작한다면 3,300원이다 그러면 그때쯤은 관심 가져도 나쁘진 않겠네요.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래생명자원이나 팜스토리보다는 매수 접근하시기는 조금 더 괜찮은,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은행주도 넘어갈게요. KB금융 먼저 봐야 되겠죠? 네, KB금융. KB금융이 은행주 중에 탑인 건 아시죠? 네, 탑. 실적이 지금 보면 지난해 순이익이 4조 4천억이 나왔답니다. KB금융이요. 뭘로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뭐 주담대출도 있을 거고, 주담대출이 아니겠죠. 주택담보대출이요. 그것도 있을 테고, 뭐 신용대출도 많이 있을 거고, 하여튼 뭐 대출로 다 돈 버는 거죠. 뭐 순이자 마진율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다 그런 거 돈놀이 버는 거 아닙니까? 우리나라 은행들은 투자은행이 없기 때문에 다 돈놀이로 버는 거죠. 그래서 야, 4조 원이나 넘는 그런 이익을 얘네가 거둬들였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. 이거 얼마 전에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, 자사주 소각 이런 것도 있었고, 이번에 배당도 많이 주죠. 배당도 많이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배당도 많이 주는 기업이고, 야, 뭐 나쁠 게 한 개도 없네요. 그죠? 거기다가 이제 이 기업이 앞으로도 뭐예요?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은행주들은 또 계속해서 상승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2017년도에도 한번 이런 상황이 있어서 주가가 빵빵 치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. 엄청나게 올라갔었죠.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가 꺾였죠. 하지만 지금은 안 꺾이고 더 갈 것 같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금리 인상의 시작이거든요.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. 근데 다시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은행주들이 힘들어졌었던 부분이었죠. 지금은 더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. 이게 작년 초, 뭐 거의 한 1년여 정도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느려요. 네, 느리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길게 보셔야 됩니다. 이게 지금 1년 전에 45,000원인데 지금 65,000원입니다. 그러면 얼마나 오른 거예요? 많이 안 올랐죠. 이거 한 50% 올랐나요? 50%도 못 올랐죠.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이 지나가도 100% 수익 내기가 어려운. 물론 이제 올라간다고 해도 어디야? 요즘 같은 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이 올라갈 때, 장이 상승할 때는 이 정도 올라가는 것은 성이 안 차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. 하지만 은행주들만큼 또 이 금리 인상기에 확실한 수익을 장담할 수 있는 종목은 없죠. 그래서 약간의 보험 성격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수익 제법 많이 나오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유지하셔야 되는 거고요. 매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 지지라인 때 들어올 때마다 매수하시면 됩니다. 이때마다 제가 언급을 한 번씩 해드리긴 하는데 눈치를 채신 분도 있고 못 채신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용해서 대응하시면 되죠.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되겠고요. 들어오면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유리하다. 다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탄력이 죽어버리는 시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 자리가 되면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겠죠. 그때가 되면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떠들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은행주들은 느리지만 천천히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계속 홀딩하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. 배당도 두둑히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금융지주요. 네, 이거는 사신 분들 더 많죠. 저도 이거 지금 이게 아주캐피탈에서 이제 합병돼가지고 이제 넘어왔는데, 이번에 배당을 900원인가 준대요. 배당을 900원인가 주는가, 이게 사상 최대의 금액이라고 얘기하는데, 배당 900원이면은요, 제 평당가가 10,000원 정도 되거든요. 네. 왜냐면 저는 8,000원대부터 계속 사왔기 때문에, 평당가가 한 10,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900원 배당이면은 9%예요.
네, 배당만 9%요. 어마어마하죠. 네,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도 하고요. 지금 벌써 50% 넘는 수익이기도 하고요. 근데 되게 오래 걸리긴 했어요.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, 그래도 그만큼 기대치가 있는 거죠. 8,000원대부터 사서 보면은 100% 넘는 수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,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평단가가 올라간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뭐, 하여튼 뭐 그런 식이라 보시면 되는데, 뭐 어쨌든, 네, 지금 이 기업도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아주 훌륭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제는 저는 원래 이 종목을 배당을 많이 줘가지고 갖고 있었거든요. 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배당 줘봤자 한 4% 5% 이 정도밖에 안 줄 거다. 근데 이거 지금 9% 주잖아요. 9% 준다. 어마어마한 거죠. 지금 물론 15,000원에 대비해서 이게 여기 봐야 되겠죠. 12,000원 대비해서 9%라고 하더라도 요걸 나눠볼까요? 9 나누기 900원 나누기 얼마요? 12,000원 보시면 되잖아요. 그 배당률이 얼마 돼요? 12,000원 하면 배당률이 그래도 7% 정도 나오잖아요. 이게 다른 은행주보다 배당이 많아요. 그래서 여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지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계속 모아갔었던 과정인데 아무튼 잘 풀리고 있어요. 잘 되고 있고 아주 잘 올라가고 있어서 더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뭐 생각했었던 목적, 소기의 목적을 일단 달성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죠.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 우상향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들고 가시는 거고요. 주가가 좀 떨어져서 반응을 좀 해주게 된다면 그 자리가 매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저점을 잡고 돌아서는 거. 이게 내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요. 찍고 터닝하는 거, 그 타이밍을 노려낸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씩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계속 들고 가세요. 은행주들은 뭐 여러분들이 중간에 팔아먹을 이유가 없습니다. 지금은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정답이죠. 네.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. 네. 신한지주하고 지금 KB금융하고 둘이서 4조 원대 클럽에 들어갔거든요. 신한지주가 실적이 조금 덜 나왔어요. 4조 몇백억 정도 나온 것 같고요. KB금융이 4조 4천억이니까 조금 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2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신한지주가 이 KB금융을 잡고 싶어가지고 아주 난리예요. 눈에 쌍심지 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회장님이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. 네, 그래서 지금 네 1,200주를 사들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3만 얼마에 지금 1,200원을 사들였다는데 요거 가만 계산해봤거든요. 그랬더니 5천만 원이 안 돼. 근데 회장님이 자사주 매집을 했다. 자사주 사들였다. 이거 당장 이것만으로 엄청나잖아요. 그 다음에 옆 밑에 사족이 붙은 게 뭐였어요? 주주가치의 제고와 주가 부양을 위함이다라고 해놨는데 네. 이 거래대금이 874억인데 네 8억 원도 아니고 8천만 원도 아니고 4천만 원 네. 네. 그랬죠. 네, 그렇다고요. 네, 뭐 이렇게 안 산 거보단 낫죠. 안 산 거보단 나은데 좀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다 이 얘기입니다. 네, 아무튼 뭐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전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생각보다 이 돈 만지시는 분들이 좀 짠 것 같아요. 네, 그 집에 가면 천장에 굴비 매달려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. 네, 이런 거는 좀 팍팍 좀 사주고 하지.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신한지주는 KB금융하고는 다르게 주가 상승이 조금 둔하죠. 둔하지만 어때요? 성장률은 비슷하게 또 수혜는 같이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오히려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기회가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4만원 아래쪽이라면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4만원 아래쪽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요.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금리 인상기에는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. 다만 금융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릴 것이고요.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단계들이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금융주 섹터를 공략하실 때는 이런 거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돼요. 적어도 1년 정도는 내가 부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몸에 살이 몇 개 만들 생각하면서 들어오셔야지만이 금융주들은 가능하다. 대신에 수익률에 대한 측면은 지금 상황에서 대응하시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수익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네,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6종목인데요. 곡물 관련과 금융 섹터로 나눠지는데 금융 섹터는 대부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곡물 관련주에서는 일단은 신규로 매수 들어가긴 조금 애매한 부분이었고 대신에 이제 매수를 한번 그래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고려산업을 조금 중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 부분입니다. 이게 곡물 관련한 이슈는 뭐 이게 확 치고 올라가서 크게 뭐 오랫동안 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단기적 이슈로 빵 치고 올라가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정도까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. 자,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. 저는 내일이죠. 네, 내일 아침에
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됩니다. 아침 9시에 또 일찌감치 오셔서 저와 같이 시장 열어서 또 한 주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 또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 휴일 잘 보내세요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